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나?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상사의 날카로운 말투, 아니면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상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맡기고 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산과 가까운 조용한 마을에 민준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친절해서 기억하지 않았다. 지혜로워서도 아니었다. 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불같은 성격이었다. 아내 수연이 음식간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민주는 소리를 질렀다. 소 한 마리가 밭에 들어오기만 해도 화를 냈다. 집 밖에서 아이들이 웃기라도 하면 조용히 좀 못해! 라며 고함을 질렀다. 민주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문제는 나 말고 세상에 있다고. 사람들은 무례하고 세상은 불공평하며 자신은 그저 피해자라고 믿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다. 민준, 왜 그렇게 작은 일에 당신의 평화를 빼앗기나요? 그러면 민준은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화를 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종할 권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여름날 한 스님이 마을에 도착했다. 소박한 흰 옷을 입고 잔잔한 물처럼 고요한 얼굴을 한 스님이었다. 그는 우물 옆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적지만 마음을 울리는 분이야. 수연은 희망을 느꼈다. 민준, 그 스님을 한번 만나봐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민준은 웃어넘겼다. 스님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그래. 하지만 다음 날 일이 벌어졌다. 밭에서 일하던 중이웃집 아이가 실수로 민준의 도구를 망가뜨렸다. 그 순간 민준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의 고함은 들판을 울렸고 아이는 울면서 도망쳤으며 새들마저 날아가 버렸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앉아 있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대신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왜 난 화를 내고 나면 항상 더 괴로워질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해가 뜨기 전 민준은 그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스님은 조용히 새소리를 듣고 있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지쳤어요. 사람들 때문에 늘 화가 나고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눈을 뜨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그리고 물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짧게는 1시간, 길면 하루 종일요. 그럼 화가 가라앉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허무하고 지치고 슬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지 않는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당신을 태울 뿐이다. 스님은 맑은 물이 담긴 컵을 들었다. 지금 이 물은 고요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 그리고 컵을 흔들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민준이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아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는 법을 배워라. 그들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 당신에게 흙을 던질 때
그걸 잡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다음 날 스님은 민준에게 물과 모래를 가져오라고 했다. 물을 끓이자 스님이 물었다. 지금 손을 넣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너무 뜨거워요. 이게 분노다. 감정이 끓으면 평화에 손을 대지 못한다. 스님은 모래를 물에 넣었다. 이건 즉각적인 반응이다. 마음을 흐리게 한다. 잠시 후 물이 가라앉자 다시 맑아졌다. 반응을 멈추면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보인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후의 나날은 쉽지 않았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화가 올라올 때마다 민주는 멈췄다. 숨을 쉬고 한 걸음 물러섰다. 시장에서는 상인이 그를 속이려 했다. 피가 끓어올랐지만 민주는 말했다. 정직한 사람에게서 사겠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깊이 잠들었다.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다. 와, 성질 나쁜 사람이 성인이라도 된 줄 아네?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주먹이 쥐어졌다. 그때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힘은 사라진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예전에 저는 화가 많았죠. 지금은 더 나은 걸 배우는 중이에요. 그들은 당황했다. 어떻게 그런 말에도 화를 안 내요? 라고 묻자 민주는 말했다. 누군가 독을 건네도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평온하게 걸어갔다. 시간이 흐르자 수연은 변화를 느꼈다. 고함은 줄고 미소는 늘었으며 집안에는 평온이 자리 잡았다. 민주는 다시 그 나무 아래로 가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제 반응이 그랬다는 걸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삶은 계속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평온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민준이 물었다. 사람들은 언제 그만 시험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웃었다. 폭풍은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쫓아오지 않는다. 세월이 흘렀다. 민주는 마을에서 가장 차분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를 찾아왔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평화는 밖의 침묵이 아니라 안의 침묵이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아직도 사람들이 화나게 해요? 민주는 웃었다. 가끔은 그래. 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그 힘은 사라진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돛을 조종할 수는 있다. 산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내가 반응을 멈췄을 때 나는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 없다. 문제가 찾아오는 것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반응은 선택이다. 모든 평온은 힘이다.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린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평화를 흔들려 할 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라. 나는 그 흙을 받지 않겠다. 진짜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평온을 지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평화와 성장, 그리고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라.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한 걸음이다.